매일 쓰는 텀블러, 그냥 물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겉보기엔 멀쩡한데 그 안에서 몸에 나쁜 성분이 나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시 커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유 없이 몸이 쉽게 지치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신장 전문의 찰리 킴입니다. 사람 몸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중요한 기관을 주로 살펴보는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약보다 먼저 몸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매일 쓰는 생활용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전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었는데 늘 피곤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매일 몇 년째 같은 텀블러로 뜨거운 커피를 드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텀블러 안쪽은 눈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만져보니 거칠었습니다. 사용을 중단하고 바꾸자 몇 주 뒤부터 몸이 덜 지치고 아침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원인을 하나 제거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쓰고 있는 텀블러가 괜찮은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계속 써도 되는지, 바로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생활 속 건강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앞으로도 병원보다 먼저 집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텀블러 안쪽이 문제인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텀블러는 쇠로 돼 있으니까 튼튼할 거야. 안 깨지고 오래 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겉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대부분의 텀블러 안에는 아주 얇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야 느껴질 정도의 막입니다. 이 막은 음료가 안쪽 재질과 바로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막이 긁히거나 닳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뜨거운 커피, 뜨거운 물을 자주 넣으면 이 보호막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탄산음료나 신맛 나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마셔서 바로 아픈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계속 사용합니다. 아직 쓸만한데 아깝잖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아주 조금씩 날마다 쌓입니다. 하루는 별일 없지만 그 하루가 몇 달, 몇 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특별히 이상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약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쉽게 지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매일 같은 물병, 같은 텀블러 몇 년씩 바꿔본 적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병원 가서 검사하기 전까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쓰고 있는 텀블러를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머릿속에 집에 있는 텀블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늘 쓰는 그 텀블러입니다. 겉은 반짝반짝 깨끗해 보여도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안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미끄럽지 않고 까슬까슬한 느낌이 난다면 그건 처음 상태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긁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색입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안쪽 색이 누렇게 변했거나 부분적으로 얼룩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보호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맛입니다. 물을 마셨는데 쇠맛이 느껴지거나 기름맛 같은 느낌이 입에 남는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물인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때가 가장 많이 참고 넘기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커피, 뜨거운 차는 이 안쪽 막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같은 텀블러라도 차가운 물은 괜찮고 뜨거운 음료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별거 아닌 습관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몇 년이 쌓이면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아침에 더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진다면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겁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꾸라고 말해도 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바꿔야 하는 겁니까?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완전히 망가졌을 때가 아니라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안쪽이 조금 거칠다 느껴지는 순간, 색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순간, 맛이나 냄새가 살짝 이상하다 느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교체의 시점입니다. 아직 쓸 수 있어 보여도 몸을 생각하면 그 시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수세미로 안쪽을 닦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안쪽 보호막을 긁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를 자주 담는 겁니다. 신맛이 나는 음료는 안쪽 막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지만 자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오래 쓴 텀블러에 뜨거운 커피를 계속 붓는 습관입니다. 차가운 물만 마실 때는 아무 문제 없던 텀블러가 뜨거운 음료 때문에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텀블러는 아껴 쓰는 물건이지 끝까지 쓰는 물건은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역할을 다 했다면 그 다음엔 보내줘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고장 나기 전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몸도 그렇고 매일 쓰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가장 좋은 확인 시점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텀블러 안쪽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들어온 안 좋은 물질들은 아무 데서나 처리되지 않습니다. 모두 한 곳을 거쳐갑니다. 바로 몸속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쓸모없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치면 몸 전체가 따라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비슷한 생활을 하고 비슷한 음료를 마시고 비슷한 물병을 오래 쓴 분들끼리 비슷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를 같은 텀블러에 담아 드시는 분들, 그 텀블러를 몇 년째 바꾸지 않은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예전 같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불편함이 아주 천천히 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그래서 더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그동안 묵묵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보내는 큰 신호가 오기 전에 생활 속 아주 작은 원인부터 하나씩 걷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텀블러를 당장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들고 다니며 쓰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가장 기본은 용도를 나누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안쪽이 긁혔다 느껴지면 그 텀블러에는 뜨거운 음료를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 전용으로만 쓰거나 아예 사용을 멈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간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텀블러라면 대략 6달에서 1년 정도가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당한 수명입니다. 아직 멀쩡해 보여도 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척 방법입니다. 깨끗이 하겠다고 힘을 주는 순간 안쪽 보호막은 더 빨리 닳습니다.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닦고 냄새가 안 빠진다고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비싼 텀블러는 괜찮지 않나요?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안쪽이 영원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모든 텀블러는 사용하면 닳습니다. 차이는 조금 늦게 닳느냐일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텀블러를 바꾸는 것 하나로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식을 조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몸으로 들어가는 작은 원인을 하나 덜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쓰는 물건 하나, 내일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쪽 느낌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처음과 다르게 거칠게 느껴진다면 이미 보호 역할은 약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색과 냄새입니다. 색이 예전과 달라 보이거나 깨끗이 씻었는데도 금속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남아있다면 그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뜨거운 음료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텀블러에는 뜨거운 커피나 차를 담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매일 몸으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기 전에 생활 속에서 먼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텀블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끼던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운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몸은 새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치면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방 속 주방 한쪽에 있는 텀블러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안쪽을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작은 확인이 내일 아침 컨디션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당장 겁을 주기 위한 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더 갖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 몸은 참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바로 탈이 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참고 견디다가 어느 날 한계에 오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키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며 느낀 건 크게 아픈 분들보다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들이 모여 몸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텀블러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없애야 할 물건이 아니라 제때 점검하고 제때 보내줘야 할 물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새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쓰는 걸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쪽을 보고 만져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몸을 지키는 선택은 항상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하나를 지켜두면 내일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 생활 속에서 먼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신장 전문의로 일해온 찰리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